몇 해 전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나는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속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우리가 묵기로 한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무척 예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컸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생경한 시골 풍경에 우리 모두는 설렜다. 주인 아주머니는 쾌활한 분이었고 우리에게 방을 안내해 주시며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 외출할 때는 꼭 따뜻한 옷을 챙기라고 당부하셨다. 우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짐을 풀고 나서 준비해온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친구 중 하나가 근처에 작은 폐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다. 모험심에 불타는 우리는 플래시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산길을 따라 그 폐가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으스스했다. 한참을 걷다 마침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낡고 황량했다.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이미 오랜 시간 전 파손된 듯했다. 폐가 주변은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는 겁이 나기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기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둑한 내부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깜깜한 계단 아래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친구들은 반쯤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지하실을 구경해보자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혼자 남기 싫어 그들을 따라갔다. 지하실은 정말 음산했다. 벽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었고 탁자와 의자 같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바닥에 놓인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우리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씌어있었지만 대부분 젖어있었고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 그나마 읽을 수 있는 몇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읽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벽 틈 사이로 보이는 눈, 살려줘. 이런 단편적인 문구들이 소름을 돋게 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입구에서 쿵 소리가 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더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우리는 급히 폐가를 빠져나왔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정대로 펜션을 떠났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폐가 이야기를 전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인데 예전엔 한 가족이 살았지만 그들이 이사를 간 후로는 버려졌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날 밤을 회상하며 웃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폐가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스러운 추측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그 폐가를 다시 찾을 용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곳을 잊고 지내기로 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와의 뜻하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윤지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윤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 속에서 윤지는 혼자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의 경계를 따라 난 숲속 오솔길을 발견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던 늦여름 저녁이었다. 겉옷을 단단히 여미며 집을 나선 윤지는 오솔길로 걸어 들어갔다. 숲은 안개 때문인지 시야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모험심을 자극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윤지는 오래된 폐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기괴하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는 정말 오래된 것이 분명했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들숨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윤지는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이리저리 비추며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금이 간 벽난로와 부서진 가구들이 널려 있었고 그녀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어다녔다. 그러던 중 윤지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분명 어디론가 이어지는 흐느적거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소리가 나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의 문을 밀어 열자 윤지는 그곳에서 오열하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윤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으며 낡은 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윤지는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와주세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윤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몰랐지만 여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윤지는 여자의 손이 오싹하게도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윤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윤지는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때 여자의 입가가 일그러지며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너도 여기서 나와 함께해서 좋겠는데. 그녀가 속삭였을 때 윤지는 순간적인 충격에 정신을 잃었다. 윤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집 앞 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모든 것이 꿈인 듯 생생했다. 그런데 손에는 얼까마 같은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마주친 윤지는 어느새 고개를 저으며 돌아오긴 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녀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폐가가 실제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환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윤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구숙과 폐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윤지에게 오랫동안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곳은 예전에 젊은 한 여자가 실종되었던 곳이고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위험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를 권했다. 윤지는 차가운 손과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지만 두 번 다시 그 수보 솔길을 따라 폐가로 향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윤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격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골 마을에는 여전히 그녀와 같은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조금은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은 언제나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지수는 학교 친구인 민지, 영우와 함께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셋은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밀어보았고 예상보다 쉽게 열린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늦고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구석에서는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장난스럽게 귀신아, 나와봐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리고 지수의 손에서 손전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급히 손전등을 주운 지수가 비춘 곳에는 기묘한 낙서가 벽에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문양과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한 벽은 그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영우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니 지하실의 반대편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했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기운이 주위를 감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셋은 지하실을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우연히 마을의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숨을 고르며 저택에서의 일을 털어놓자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저택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한 사고로 모두 사라졌고 그 사건 이후 저택은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저택을 떠돌고 있으며 가끔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봐줄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수와 그의 친구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택에 대한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 지하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주 후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속에서 그 형체는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지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와줘. 가 소름 끼치는 속삭임과 함께 지수는 깨어났지만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다시 그곳에 가볼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저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저택의 진실을 찾고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